네,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그룹 대표 제일입니다. 연말이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저는 약간 유튜브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인사를 해보려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회사를 이렇게까지 올려준 이렇게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이제 플랫폼이었고, 이제 어제 방문자 수가 60만 명을 이제 돌파했어요. 그다음에 총 1345개의 글을 썼고 560여 개의 고객 후기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이제 셰프 말고 유학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겪은 요리와 요리사에 대한 걸 블로그에 올리면서 매일매일 이제 글을 쓰자 다짐했었던 결과는 시드니에서 요리 유학을 한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셰프크루 회사를 세우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께 감사의 인사를 한다는 게 조금 웃기지만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번 기회에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약간 이제 새로운 목표와 꿈을 설정하시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이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제공하는 정보일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제 투자금 없이 이제 본인만의 능력으로 약간 무궁무진한 이제 가능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약간 네이버 블로그 경험담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이야기하는가 의아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을 건데 유튜브나 블로그로 성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본인이 약간 유명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뭘 해도 성공하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일반인들은 컨텐츠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고 편집하고 상업적으로 바꾸는 자체가 재능이 없다면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것들을 이제 글이나 대본으로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도 확실해지고 내용도 더욱 알차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요리사를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다가 이제 요리 경력을 교육 부분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단순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유학, 이민, 취업이라는 시스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 요리사의 이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글을 적어 내려갔고 그렇게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약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유학원이 아닌 약간 요리사 선배와 호주 이민 선배로서 진솔한 약간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게 이제 지금의 셰프크루 유학원의 방향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슬로건도 우리는 꿈파리가 아니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노출력에 있어서는 유료 광고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잘 키우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까지 연결될 그런 이게 중심적인 이제 그 다리 역할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저도 핵심적인 부분은 전화 상담과 한국에서 진행하는 저희 이제 유학이민 취업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지만 회사를 알리고 정리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의 많은 부분을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듯이 네이버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글과 컨텐츠는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노출이 되고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의미 없는 막 이렇게 이런 글들을 써대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경험을 정리하는 식으로 혹은 사업의 목표에 맞는 컨텐츠를 나눠서 검색의 결과에 본인이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요리사의 삶에서 글을 시작했고 호주 요리사 직업적인 부분으로 약간 넓혀 나갔고 실생활에 대한 정보를 다루면서 이제 사업의 베이스가 되는 유학과 이민에 대한 행정 업무 관련된 부분을 이제 컨텐츠로 점점 잡아갔어요. 나만의 글과 경험담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리소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후기와 이제 저희 활동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존재를 하죠. 또한 이제 요즘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이제 영상 관련 컨텐츠도 블로그 안에서 업로드함으로써 신용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블로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나타내는 이제 플랫폼이죠. 유튜버나 영상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약간 확실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정보 검색이나 정보의 활용도 면에서는 텍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이버 사용률이 높은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네 그렇죠. 무조건 영상이 좋은 건 아니듯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텍스트 형식으로 특정화시켜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영상보다는 텍스트와 사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상에서도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원하시던 본인의 경험과 실무에 가까운 경력을 가지고 현실적인 글들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개업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같이 사용하시면 이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어떻게든 사업의 목표는 돈에 있습니다. 돈에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고객이 찾아오게 하거나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나 영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식사 준비, 재료 정리, 뭐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모습들, 뭐 메뉴에 대한 이제 사진과 팀원들에 대한 사진들, 뭐 혹은 고객분들의 식사 장면, 후기 등등 뭐 사업장 안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다룰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서 벗어나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사의 삶이라던가 다른 비슷한 업종의 이야기라던가 비슷한 업종의 비교라던가 뭐 인테리어와 주방기기 기구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재료와 요리 지식에 관련된 지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내가 식당을 개업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올 수도 있는 고객층을 넓혀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요. 관련 검색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갖는 거죠.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또 예로 들 수 있어요. 뭐 한국에는 정말 수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홍보 또한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건강식품 관련해서 리뷰가 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요. 이제 실제로 이제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리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약간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의 세계에서 이제 만약 이제 사업을 해서 블로그를 키워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블로그에 건강식품 후기를 대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새롭게 블로그를 키워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는 네이버의 다른 영역에서 진행을 하되 후기 글이나 영상을 모아두는 것으로 블로그에 약간 차곡차곡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에 관한 뉴스나 정보라든지 외국에서의 직구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통관 절차나 뭐 배송에 관한 정보, 약간 내돈내산 뭐 이런 등등등이 있겠죠. 뭐 블로그가 자리 잡힐 때까지 시간이 약간은 걸리겠지만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꾸준하게 달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수많은 마케팅 방법 중에 이제 하나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유학원의 블로그를 저는 벤치마킹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유학이라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해봤고 유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당연히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의 유학원은 저만의 색깔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유학원들의 뭐 블로그나 카페들은 아예 제가 쳐다도 보지 않았고 뭐 약간 어차피 이제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요리 산업 관련된 사람과 이제 그런 산업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고 요리사 출신이 만든 약간 조리복, 붓이라는 그런 회사의 이제 컨텐츠를 보게 되었어요. 저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배치 마케팅이었던 거죠. 약간 분야는 달랐지만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약간 철학과 방법은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신선했고 강렬했고 약간 유학원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약간 이제 학생들이 하는 그 도전과 희망이라는 목표를 약간 이제 저의 유학 경험하고 이제 요리사의 경력으로 연결시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늘 너무나 좋았죠.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으니까요. 본인만의 스토리와 경력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중요하지만 자리를 잡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색깔이 필요하죠. 또한 이걸 꾸준하게 매일 해내어서
블로그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뭐 1개 혹은 2개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더 이상 쓸 컨텐츠가 없다라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식업이라는 그런 방대한 분야에서 쓸거리가 없다는 게 원래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뭐 게을러질 때 그때는 글을 안 쓰게 되는 거고. 이제 위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의 역할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한다는 거에 있어서 고객분들에게 신용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글을 취미로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요. 여러 가지 마케팅 중 하나의 방법이고 100% 올인은 하지 마시길 바래요. 뭐 지금 당장의 일을 때려치우고 막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는 건 약간 모험에 가깝습니다. 이 분야는 중심이 되는 사업의 서브 역할을 담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그 네이버 블로그로 그럼 성공을 하셨냐고. 당당하고 기쁘게도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기본 사업 자금 없이 블로그 안으로 저희 지식과 경험, 경력을 옮긴 것만으로도 시드니에서 자리 잡은 유학 이민 취업 회사를 5년 만에 2018년도, 19년도 이제 QTH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유학원상 수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블로그 역할 외에도 훨씬 다양한 역할들이 있었지만 블로그가 시작을 담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블로그에는 유학 이민 취업 후기만 560여 개가 넘어가고 종합 관련 그런 글들만 거의 한 1,400여 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다 쓴 거죠. 저는 이제 5년 동안 이뤄낸 성과에 비해 약간 훨씬 높은 뭐 사회적 위치와 재정적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한때는 이제 호주 요리 유학 관련 글에서 셰프크루 블로그가 약간 한 면을 전체 차지할 때도 있었어요. 약간 꾸준한 블로그의 활동이 다양한 생각을 만들었고, 다양한 생각은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글로 기록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약간 신용을 더하고, 회사는 훨씬 많은 데이터와 마케팅 소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간 거창하게 돈으로 사업하는 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제 세상을 키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공유하는 것도 뭐 이게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유를 해봤자 할 사람의 이제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기회와 또 다른 삶에 대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운보다 생각과 행동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플랫폼이 다양할 때는요. 자, 오늘은 그런 이제 사업적인 얘기를 해봤었는데 약간 어떠셨나요? 약간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죠. 예,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